네, 안녕하세요. 500평 이하 소그룹 작은 교회 어떻게 잘 할까? 면적은 정해져 있지만 300평, 400평. 제가 150평 교회를 설계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00평 교회 설계할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150평 교회. 성북 정릉동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정말 150평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설계비도 제가 좀 많이 달라고 했는데 자, 이 작은 교회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대로 건축이 돼요. 자, 오늘 이 작은 교회 설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외부 공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 보면 내부가 전부인 걸로 우리가 올인을 해왔죠. 건축. 전부 내부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이 있죠. 주차하고 나면 그 짜투리 공간 생기죠. 여기는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 그래서 제가 오늘 6번에서 6번째 강의에서는 아닙니다. 내부보다 외부의 기능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부 공간에서 얻어낼 수 없는 기능이 외부에 있어요. 여러분 유럽 가보면은요, 그 외부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쭉 나와가지고 테라스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뭐 담소도 하고 아이들 거서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문화가 외부 문화예요. 우리 동양은 이제 내부 외부가 막 이렇게 계절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그 이태리, 뭐 로마, 뭐 프랑스, 뭐 이쪽 유럽에는요 커피값이 외부가 더 비싸요. 내부보다. 커피 한 잔 값이. 자, 교회에서 이 외부 공간은 내부에서 얻어낼 수 없는 기능을 외부에서 줘요. 예를 들어 야외 카페 테라스, 야외 식당, 야외 음악당, 야외 소그룹실, 이런 야외 기도 부스,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내부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지향적인 공간이 돼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런 외부 공간을 거실처럼 만들어 놓으면 다 외부에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건물을 짓고 나면은 짜투리 공간이 생겨요.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지에서 1.5m, 지방 갔더니 2m, 안양 같은 경우는 2m 이상을 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그 짜투리 공간을 뭘로 쓸 거냐? 그냥 내비두거든요. 뭐 조경 나무 몇 그루 심고 끝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그 바닥을, 짜투리 공간을 방부목으로 쫙 깔았어요. 우리 아파트 거실처럼 방부목을 깔고 거기에다가 테이블을 세팅해요. 그래서 그 짜투리 2m 공간을 야외 카페 테라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쪽 한 사이드에 간이 주방, 이렇게 이동식하는 간이 주방 있잖아요. 거의 뭐 커피나 이런 거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커피 뽑아서 여기 앉아서, 요즘 같이 4월, 5월에 날씨 좋죠? 이땐 다 여기 모여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야외 기도 부스. 뭐 의자 하나 툭 떼어가지고 저쪽에 가서 앉으면 야외 기도 할 수 있고, 야외 독서 공간. 이런 다양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공간, 발코니, 그리고 야외 카페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개념의 발상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왜 야외에다가 어떤 기능과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중요도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내부에다가만 올인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를 거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건축의 패러다임이. 외부를 거실로 봐야 돼요. 그럼 교회의 거실은 어디입니까? 카페, 본당, 식당, 교육관이 거실이에요. 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에서는 거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와 같은 거실로 만약에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부 공간에 대한 수요를 많이 이동시킬 수 있겠죠. 어디로? 외부로.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그런 전제가 있다면 외부를 거실로 바꾸는 데 있어서 건축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구예요. 가구. 그 다음에 마감 이거거든요. 그러면 외부라는 거는 뭐예요? 바닥만 있고 벽과 천정은 없는 공간이 외부. 그럼 이 외부를 바닥과 벽과 천정이 있는 내부와 똑같은 공간의 수준으로 만들려면은 마감, 바닥의 마감. 우리 거실처럼 해주면 돼요. 마루를 깐다든지. 근데 외부니까 썩지 않는 마루가 필요하죠. 방부목으로 깐다든지, 아니면 돌로 깐다든지, 아니면 이쁜 타일로 깐다든지, 아니면 잔디로 깐다든지. 마감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가구입니다. 가구. 내부에는 예외 없이 가구가 있죠. 의자, 책상, 붙박이장, 가구가 있잖아요. 주택은 거실에 소파가 있고 TV 다이가 있고 장식장이 있죠. 이 가구를 싹 빼버리면 내부 공간이라 할지라도 거실 기능을 못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외부에다가 테이블, 아니 싱크대, 그 다음에 탁자, 뭐 휴지통, 뭐 이런 조명은 바닥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약간 1.2m 정도 벽부등을 주면 아주 분위기 좋은 공간이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 공간은 내부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으로 만들려면은, 이거는 이제 옥상 공간에 할 얘기인데, 위에 이동식 덮개를 덮으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아케이트라 그러는데, 아케이트라 그래요. 이 지붕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동식 지붕이 있어요. 여러분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가면 그 아케이트 있죠. 거기 체양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법의 면적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차도 아주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아케이트를 많이 두라는 거예요. 루프탑, 지붕이 무브벌, 이동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러면은 교회 마당은 전부 야외 카페, 테라스, 성도들의 모임 공간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활력적이고 역동적이고 아주 그냥 그런 교회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 수원에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제 이 강의를 듣고 그 교회를 제가 저를 상담을 합시다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뒤에 마당이 엄청 좋은데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해놨고 주차장을 그냥 해놨더라고요. 근데 주차장도 별로 못돼. 땅이 뭐 울퉁불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로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조각가예요, 조각가.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야외 갤러리를 왜 못 꾸밉니까, 장로님? 교회에다가 장로님 만든 작품을 놓고 방부목을 깔고 야외 테라스를 말고 조명을 하고 이래 놓으면은 이쪽 수원의 이 인근의 주민들이 다 여기 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카페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문화공간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꾸몄는데, 어떻게 꾸몄냐면은 이 바닥을 2단으로 만들었어요. 단을 이렇게 2단을 놓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각을 하시니까 이런 감각이 있으십니다. 2단으로 해가지고 밑에 단은 여러 사람이 차도 마시고 움직이고, 그 위에 단은 공연장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는 갤러리를 만들고 테이블을 쫙 세팅을 하고 조명을 이렇게 이 바닥등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에 매일 다 해놨는데, 4시 오후 4시 정도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올렸는데 기가 막힌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산책 와서 거기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와 마감이 바뀝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그
야외 광장이 다 거실이에요. 그게. 그분들의 거실입니다. 그 왜 거실이 되죠? 바닥을 거실처럼 돌로 쫙 깔아놨잖아요. 패턴을 두고. 그 다음에 가구가 오면 돼요. 그래서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외부를 거실로 보고 기능을 부여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확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을 7번째 강의 시간에 했습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